1952년 최초의 제트역 객기 코멧이 탄생한다. 코멧은 당시 영국의 최첨단 기술이 들어간 제트역 객기로 무려 시속 800km를 낼 수 있었다. 당시 최대 흥행작이었던 DC-3도 340km로 코멧은 실로 경이로운 여객기였다. 하지만 코멧은 금방 시들었는데 그 이유는 1953년 공중분해 사고와 1954년 두 건의 공중폭발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그러던 중 구세주처럼 등장한 항공기가 바로 보잉 707이다. 4개의 엔진은 넉넉한 출력을 제공했고 대서양 횡단도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여객 수요가 급증하며 707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그 문제점은 바로 기내가 너무 미어터졌던 것이다. 그래서 개발이 시작된 초음속 여객기들, 그 당시 영국의 콩코드, 소련의 Tu-144, 보잉의 B-707이 각 나라에서 개발되었는데 그중 가장 개발이 느려진 건 P-2707. 콩코드와 Tu-144가 하늘을 누비고 있을 때 보잉 E-707은 시험 비행은커녕 아직 개발 단계였다. 당시 페남항공은 콩코드와 Tu-144가 하늘을 누비는 것을 그냥 볼 수 없었는지 보잉에게 땜빵용 항공기라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그렇게 탄생한 항공기가 바로 50년 동안 하늘을 누비게 될 보잉 747이다. 요구 조건은 707보다 200 큰 항공기. 당시 보잉은 미국의 CGHLS 프로젝트에서 로키드 마틴에게 직원한 직후라서 당장 직원들에게 수송기가 아닌 여객기 탄생에 대해 연구하라고 했다. 초기 747도면은 완전 2층으로 되어 있었지만 날개 때문에 1층을 반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어 조종석만 2층에 남겨둔 지금의 747이 되었다. 그렇다면 조종실은 왜 1층에 뒀을까? 왜냐하면 페남은 B747을 철저히 임시방편으로 여겨 B707이 나오면 화물형으로 개조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이는 추후 747의 미소로 널리 알려진다. 또 승무원 휴게실로 사용하려고 했던 2층도 페남의 요구에 따라 객실로 바꾸게 된다. 그런 생산 이슈 말고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747 같은 초대형 기종을 생산할 공장이 없었던 것이다. 그 당시 보잉에서 가장 큰 공장은 워싱턴주의 렌튼 공장이었는데 B747은 커도 너무 컸다. 그래서 새로운 공장을 짓기로 한 보잉. 그렇게 지어진 에버렛 공장은 한때 보잉을 빚더미에 쌓이게 한 공장이지만 현재는 B777, B747, B787 등 주요 기종들을 생산하는 보잉의 대표 공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제 B747이 잘 날기만 하면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엔진이 문제였다. 보잉은 747의 엔진 제작사로 프렛 앤 휘트니사를 선정했다. 프렛 앤 휘트니사도 보잉사와 같이 미국 수송기 사업에서 진 엔진사였는데 747 엔진 개발에 참여하여 다시 살아나게 된다. 당시 프렛 앤 휘트니사의 엔진에 문제가 있었다. 바로 풀스로틀 공명 현상으로 엔진이 파손되는 문제가 있었다. 보잉의 회장이 이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프렛 앤 휘트니사의 회장을 시험 비행에 직접 탑승시켜 그 자리에서 엔진 2개를 폭파시켜버렸다.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 P&W 회장은 곧바로 제대로 된 엔진을 내놓는다. 참고로 이때 개발된 J-9D 엔진은 747호에도 사명용 DU-10 B767에도 장착되며 큰 인기를 끌었다. 그렇게 B747이 탄생이 되었다. 재미있었으면 구독 좀 해줘라.